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해 볼 텐데요. 이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인데 해외 법인, 그러니까 해외 사업부를 현지 상장하는 요 행태들입니다. 이게 이제 더 앞으로 본물이 나올 것 같은데 저걸 신규 상장으로 봐야 되느냐, 중복 상장으로 봐야 되느냐. 저럴 때 주가가 움직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또 LG전자, 퓨처링 LG전자입니다. 지금 LG전자의 인도법인 상장 때문에 실은 이 이슈를 다린 거고 논란이 또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다? 이제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에서 현지 사업부, 현지 법인을 해외 법인이죠. 현지에 상장하는 거. 이게 신규 상장일까요? 중복 상장일까요? 이게 계속되는 논란인데, 학계, 주식을 이제 학문을 공부하는 쪽에서는 이건 100% 중복 상장이다. 이게 무슨 신규 상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법인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해외 법인이 앞으로 더 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 성장성을 담아내는 건데 그 성장성까지도 다 갖고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빼앗는 아주 나쁜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쪽에서는 이렇게 해외 법인을 해외에서 상장하는 이런 거 이건 밸류업 아닌 밸류 파괴의 전형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죠. 국가별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런 중복 상장들, 그러니까 카카오 하나를 카카오에서 페이, 엔터, 게임 쪼개고 이런 행태들, 기업 하나를 여러 개로 나뉘 중복 상장의 비율을 좀 봤더니 우리나라가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체적으로 표를 좀 보면 전체 상장된 주식 중에서 20% 정도가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다 묻어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저렇게 PBR이 낮고 다른 기업에서 할인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저겁니다. 계속 더블 카운팅이 되고 있으니까 지주회사 하나마다 다 붙어있는 중복에 때가 묻어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기 미국 보실래요? 미국은 중복 상장이라는 게 거의 없죠. 예. 그 유튜브 따로, 구글 따로 이런 거는 그 법에는 없지만 아예 그 주식 문화 자체가 상상을 못하는 이제 그런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하다못해 중국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10배 이상 기업들의 다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묻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LG전자 나오기가 전에 과거의 현대차에 대한 논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커지게 됩니다. 자,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이제 상장했었을 때 우리는 그걸 되게 좋아라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게 신규 상장이고 자금 조달하고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이건 전형적인 중복 상장이라고 이제 현대차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스캔을 하나 갖고 왔는데 현대차 쪽을 보면 현대차가 과거에 2024년 8월에 거의 30만 원을 뚫으면서 이때입니다. 이때 되게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오느냐? 인도 법인을 상장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해 10월에 실질적으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상장 소문이 나왔을 때부터 주가는 빠져 있었고요. 우리는 인도 법인 상장을 마치 신규 상장으로 좋게 봤지만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나온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자동차 관세 때문이야, 트럼프 관세 때문이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주가가 그렇게 뛰어난 실적 나오고 아틀라스의 로봇 재료도 하나도 프리미엄을 반영 못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10월 이후에 나오는 그 전부터 발표가 됐었죠. 작년 여름 이후부터 나왔던 인도 법인 상장이 더블 카운팅으로 현대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하나가 재계에서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중복 상장이냐. 현지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이건 현지 법인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자, 또 하나의 기업을 보겠습니다. 이제 재계 쪽에서 반론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보고 보면 올해 2월에 아예 모르실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체코의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것을 이제 현지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좀 보시면 이제 올해 2월에 상장을 했잖아요. 현지 상장. 근데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었고 소문이 난 것은 작년 10월 요때였습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쭉 수주했는데도 왜 모르지 왜 못 오르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산 다코타 파워에 여기 떨어졌던 요 부분은 요때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이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쪽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에 빠졌던 것은 올 2월에 있었던 그 두산 체코 상장, 현지 법인 상장에 대한 이슈라기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였었고 이후에 쭉 올라간 이 부분은 오히려 체코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쪽에서 현지 상장한 것이 중복 상장으로 보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은 뭐 일종의 다른 해석이라고 이제 재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코에 2기를 원전 수주를 했고 또 2기를 수주하고 앞으로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현재 상장했더니 두산 스코다 파워의 상장이 서울에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시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승하게 된 그런 건데 이런 와중에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LG전자입니다. 아마 LG전자 지금 뭐 게시판도 굉장히 뜨거운데 인도법인을 IPO 하겠다라고 해서 현지 뭐 증권위원회에서 승인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는 상장한다고 하고요. 최대 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하도 이제 비난이 좀 나오니까 LG전자 측이 지금 발표한 게 이후에 한 2조 원대는 팔아가지고 뭐 인도 현지 공장도 지어야 되고 M&A도 좀 하려고 한다. 요즘에 뭐 냉난방 중요하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냉난방도 하고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주들은 이게 뭐냐. 안 그래도 이게 주가는 몰락하고 있는 LG전자의 인도를 또 떼면 이건 그야말로 중복 상장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복 상장, 그러니까 인도 법인 상장 이야기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작년 9월에 한 11만 원대 부분이 7만 5천 원인데 제가 왜 작년 11월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미 이제 LG전자라는 건 애플카 나올 때 그 주가를 다시는 못 만납니다. 이때 이 20만 원, 19만 원대가 애플카 이후에 19만 원대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서 뭐 7만 원, 8만 원대까지 왔는데 여기만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11월, 10월, 11월 이때 이제 인도법인 상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대로 빠졌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이 많았었잖아요. 아니 냉난방도 있고 뭐 공조 시스템 할 때 삼성 공조 그렇게 가는데 냉난방이 공조의 뭐 최고는 LG전자 아니냐. 왜 하나 반영도 못했지? 여기서부터 11월부터 지금 빠졌던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여기까지는 인도법인에 대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봐서 아마도 LG전자도 지속적으로 주주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작년 9월 여기 11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까지 빠졌던 이 부분에 대한 주가의 이 되돌림은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야 소액 주주 또 세간의 비난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차트만 놓고 보면 인도법인 상장은 일단 요 가격대 7만 원에서 8만 원 요 라인대에서 좀 뭐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반등이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LG전자의 향후 주주와의 소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답답하죠. 유튜브가 우리 한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유튜브 코리아 상장하지 않고요. 테슬라 코리아 뭐 그 기업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자 지금 두려움은 상법 개정안이 정말로 이번에 확정되고 공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이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중복 상장, 유상증자, 뭐 폭탄뿐만 아니라 뭐 LG전자가 이렇게 인도법인을 상장한다고 하니까 웬만한 기업들, 좀 알짜들의 현지 법인 상장에 러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금융당국도 미리 어느 정도 기업과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기업들의 양심적인 행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